우리가 공통수학 원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은 다항식이라는 걸 배워. 뭐야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다항식이 일단 뭐냐면 x라는 문자 있지. 문자가 곱 또는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요 정도 느낌? 알겠지? 그래서 다항식을 뭐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게 다항식이다 하기가 조금 빡세거든? 그래서 일단은 다항식은 너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있지?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특히 x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x 이런 친구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를까? 다항식이라고 부르니?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지. 요거는 다항식이 아니야. 요거는 나중에 배워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고 나면 다항식을 변형하는 방법을 배워. 변형에 크게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가 있어. 이거 처음 듣는 말이니? 이거 처음 듣는 말이야? 지금 이거 쓰지 마. 안 써도 돼. 그 필기노트는 그 뭐지? 내가 다 해놓고 필기해주세요 할 때 해주면 돼.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이거 지울 거야, 내용 자체를. 그래서 지금은 펜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것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항식을 변형하는 게 우선은 인수분해야. 그 다음에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을 배워. 2차 방정식 처음 듣니? 어디 나와? 재훈아? 3학년 1학기 거에 나오지.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를 배워. 이거 또 어디에서 나와? 3학년 1학기 때 나오지. 혹시 기억나니?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부등식이 나와. 이거 3학년 1학기 때 배웠니? 혹시 3학년 1학기 건 다 했지? 아직 덜 했어? 3학년 1학기 거에 나와?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결국에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배우는 거는 전부 다 다항식이야. 2차 방정식의 좌변도 다항식, 2차 함수의 우변도 다항식, 2차 부등식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부등호만 이렇게 깔짝 써놓으면 되지. 이것도 다항식이 포함이 되네. 그래서 결국에 공통수학 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네 세 개가 서로 일치한다.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배우잖아. 그럼 위에서 배운 다항식과 2차 방정식 있지. 결국에는 함수로 해석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등식조차도 함수로 해석을 하겠다.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단은 주로 다항식을 배우고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짙고 다른 게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 다항식의 정보를 얻으려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차수거든. 서연아, 차수가 뭐야? 맞아.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야.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에 y의 제곱이라고 해볼게. 이거 몇 차일까? 자, x 문자야, 문자가 아니야? 문자 맞지?
y는 문자야 문자가 아니야? 문자 맞지? 둘 다 문자지.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x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봐봐. x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는 x만을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야. 다시 뭐라고? x만을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봐봐. 그 y는 뭐가 될까? 자, 문자의 반대말이 뭘까? 요 얘기부터 할게. 우리가 다항식을 쓸 때 보통 뭐 ax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써주지.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 3x 플러스 2x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자, 3하고 2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개수? 다른 말로 숫자? 상수. 알겠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상수고, 상수를 영어로 하면 컨스탄트거든. 컨스탄트가 무슨 뜻이야? 지속적인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봐봐. 요 x라는 친구는 우리가 변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할게. 요 식의 정체가 뭘까? 이거를 무슨 식이라고 부를까? 하나, 둘, 셋, 넷, 5글자야. 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유한이? 유한아, 이거 무슨 식일까? 그렇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1차 방정식이고 요 3이라는 숫자는 변할 수 있어 없어? 변할 수 없거든. 근데 x에다가 7을 넣었어. 그러면 식이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지. 1을 넣었어.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지. 마이너스 3을 넣었어. 성립하니?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기본적으로 x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를 판단하지. 그래서 x는 변할 수 있는 값이야. 그거를 줄여서 우리는 변수라고 불러. x는 뭐 할 수 있다고? 변할 수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정식을 처음 배우면 이렇게 배우거든. 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처음으로 배워. 그러면 뭐 2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배우면 이거를 풀 때 4를 이항시키고 2로 나눠서 배우지. 이거는 끝에 있는 것만 너네가 기억하는 거고, 처음에는 x에다가 1을 대입해봤는데 안 되네. x에다가 2를 대입하는데 또 안 되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되네. 이렇게 배우거든. 혹시 기억나니?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 그럼 조금 더 넘어가서, 자, y는 2x라는 거 우리 1차 뭐라고 불러? 1차 함수라고 배우지. 요거 1차 함수라고 배우는데 처음부터 이거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라고 배우지 않고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그거에 따른 y값을 찾아봐. 그래서 표를 만들거든.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y는 몇이야? 2.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4. 이런 식으로 쭉 써보면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거든. 지금 x의 값이 지금 뭐하고 있어? 변하고 있지. 변하고 있지. 계속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고. 그래서 x의 값은 변할 수 있는 값, 변수라고 불러. 이걸 우리가 문자라는 말을 쓰고. 이해가 됐나요? 알겠지? 그래서 요 문자를 다른 말로는 변수라고 불러. 그러면 변수의 반대말은 무슨 수라고? 상수야. 알겠지? 상수는 너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 있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요 식을 동류항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래서 쓸 때 a 플러스 b에 x라고 써주지. 이거 기억나니?
이거 몇 x야? 더해주면 5x지. 이건 뭐야? a 플러스 b의 x라고 써주지. 그래서 지금 얘는 x만을 문자로 생각을 해준 거야, 기본적으로. a, b는 뭐 취급한 거야? 숫자처럼 취급하고 써준 거잖아. 요거 계산해주면 뭐라고? 대답하면서 할래? 이거 뭐라고? 5x라고 하지. 요거는 뭐야? a 플러스 b의 x지. 기본적으로 x를 문자 취급하고 a, b는 무슨 수? 상수 취급을 해준 거야. 그래서 자, 내가 요 식을 x에 대해라고 하면 x만 문자 취급이고 y는 상수가 돼버려.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 x가 몇 개 곱해져 있어? 4개 곱해져 있지. 그거를 우리가 몇 차라고 불러? 4차라고 불러, 알겠지? x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몇 차라고 부른다고? 4차. 그 다음에 y에 대해. 그러면 뭐를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y만 문자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y가 몇 개 곱해져 있어? 2개. 그래서 몇 차? 2차. 자, 마지막은 아무 말 언급이 없어. 아무 언급이 없어. 자, 기본적으로 상수라고 하면 숫자처럼 생겨야 되지. x, y, 숫자니? 자,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줬어. 자, 빵을 X개 사와. 그럼 몇 개 사와야 돼? 모르지. 자, 서연아, 빵을 Y개 사와봐. 어떻게 사올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X랑 Y는 숫자 개념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아무 언급이 없을 때는 둘 다 문자로 봐야 돼.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X랑 Y는 문자가 맞잖아. 숫자가 아니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아무 언급이 없을 때는 둘 다 뭐 취급? 문자 취급이야. 그래서 자, X랑 Y가 합쳐서 몇 개 곱해져 있니? 몇 개? 6개. 그럼 몇 차? 6차야. 알겠지? 자, 그래서 차수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문자 괄호하고 변수가 곱해진 횟수. 알겠지? 자, 아까 너희가 대답한 것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얘를 뭐라고 부르지? 개수라고 불러. 그래서 다항식의 기본 두 번째는 개수야.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뭐라고? 숫자야. 알겠지? 정확하게는 무슨 수일까? 상수. 그럼 봐봐. 내가 x에 대한 다항식 x제곱 y z의 제곱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개수가 뭘까? 그렇지. y z의
제곱이 알겠지? 뭐만 문자로 취급하는 거니까? x만 문자로 취급하는 거니까 x에 대한은 태희야 뭐를 문자 취급하겠다고? 그럼 나머지는 무슨 수 취급? 상수 취급이 알겠지?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쓸게. y에 대한 다항식 그 다음에 x제곱 y z의 제곱 개수가 뭘까? x제곱 z의 제곱이 알겠지? y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y만 무슨 취급? 문자 취급 와 발음 왜 이렇게 꼬이지? 문자 취급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그래서 y에 곱해져 있는 xz 아니 뭐야? x제곱 z의 제곱이 개수.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필기노트에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정리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요게 단원 이름 그 다음에 이거 당구장 표시 아니? 혹시 당구장 가봤니? 이거 당구장 표시거든? 요게 주제 첫 번째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소주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혹시 추운 친구 있니? 없니? 히터 좀 끌게. 소연아 기억나니 이거? 일단 쓰면서
다섯은 뭐 해봐야 될까? 한번 읽어봐야 돼. 알겠지? 왜냐면 계속 이어지거든 내용이. 다 됐니? 얘들아 봐봐. 여기 동그라미 2번까지 썼잖아. CF는 서연아 뭐의 약자야? 컨퍼런스의 약자야. 참고하라는 뜻이야. 봐봐. 내가 만약에 다항식을 구해야 돼. 어떤 문제에서 다항식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다항식의 정보가 없는 상황 있지. 어떤 다항식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 최고차항의 차수를 먼저 구해야 돼. 최고차의 차수를 구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a의 x의 n제곱으로 식을 둔다야.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봐봐. 어떤 다항식 px가 있어. px라는 다항식이 있어. 요거 혹시 처음 보는 친구 있니? px라고 쓰는 거를. 처음 보면 봐봐. 우리 fx는 본 적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나는 이름이 f야. 내 이름은 f인데 나는 x에 대한 식이야 라는 뜻이야. 왜 f가 들어갈까? 이거 함수 나타낼 때 쓰는 경우인데 왜 f라고 쓸까? 펑션의 약자여서 그래.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왜 p일까? 몰라. 다항식을 영어로 하면 p로 시작한대. 그래서 p라고 써 보통. 근데 p라는 문자만 쓰지 않아. p, q, r, 뭐 a, b, c, d, e, f, g 뭐 다 써.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p라는 거, 그 다음에 f라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어.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뒤에 뭐가 중요해? x라는 게 중요해. 자, 내 이름은 p인데 나는 x에 대한 식이야. 내 이름은 f고 x에 대한 식이야. 이런 뜻이 알겠지? 그래서 자, 어떤 px가 있는데 내가 px를 제곱했더니 px에 n 플러스 1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n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px가 다항식이야. 이거 몇 차야 일단은? 모르지. 그래서 a의 x의 n제곱으로 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a의 x의 n제곱의 제곱 있지? 이거 하고 등호를 써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의 x의 뭔 소리야? a의 x의 n제곱 곱하기 이것도 왜 n이라고 썼어? x 플러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써. 둘의 뭐만 먼저 비교해봐? 차수만 먼저 비교해보면 돼.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예시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요거 예시는 좀 지워놓을게. 그래서 요 CF에 대한 내용도 그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필기 노트에 CF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주세요.
지워도 되니? 세 번째는 다항식을 정리할 건데 그 뭐지? 너희 집에 가보면 책꽂이에 만약에 책이 이런 식으로 꽂혀져 있는 책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꽂혀져 있는 책장이 있어. 1번, 2번 누가 정리가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몇 번? 2번? 2번 왜? 크기 순서대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춰져야 돼. 그럼 다항식을 정리할 때도 크기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있어. 자, 마지막 글자 수는 순서야. 차는 차수고. 그럼 오름이라는 말은 뭐 한다는 뜻일까? 올라간다는 뜻이거든. 그럼 올라가려면 어디 있어야 돼?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얘는 낮은 난는 뭐야? 낮은 차수부터 그 다음에 내림차수는 내려가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높은 차수부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하나만 더 쓰자. 문자가 여기에는 몇 개 있을까? 몇 종류 있을까? 문자가 몇 종류 있을까? 두 종류 있지. X라는 문자가 있고 Y라는 문자가 있거든. 그럼 내가 얘를 Y에 대해라는 말을 써볼게. 태희야, Y에 대해라고 써주면 얘는 뭐가 문자라는 거야? Y가 문자라는 거고 X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가 된다는 거지. 다시 Y가 뭐가 되고 문자, X가 상수. 자, 그럼 봐봐. Y에 대해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앞쪽에는 뭐를 먼저 써야 될까? Y의 차수가 높은 항부터 써줘야 돼. 그럼 봐봐. 여기에서 Y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뭐야? Y 제곱이지.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은 우선은 Y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다음 차수의 항은 뭐가 있을까? 차수가 1인 거야. 2xy지. 다음은 y 있지. 자, 얘들아 봐봐. 정리하라고 했어 내가 다항식을. 이렇게 써주면 식이 정리가 돼 있는 걸까? 안 돼 있어. 이거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써줘야 돼? 지원아, 어떻게 써줘야 돼? 무슨 항이야?
동류항 계산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다 써볼게.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차수의 항인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뭘까? x의 제곱은 정체가 상수야, 알겠지? x제곱의 정체는 그 지금 안 써도 되고 좀 이따가 쓰세요, 알겠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1 다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끝난 상태니? 아니지. 어떻게 써줘야 돼? 동류항 계산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y의 제곱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쓰고 y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까지 마무리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같이 정리를 할 거야. 무슨 계산? 얘랑 얘를 더해서 무슨 계산한 거야? 동류항 계산한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리훈이? 그냥 일단 좀 편하게 들어주세요. 좀 이따가 그 끝나고 앞부분 좀 해줄 테니까. 얘들아, 우리가 다항식에 뭐 배워? 연산 배우지? 가장 기초적인 연산이 뭐야? 사칙 연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덧셈 뺄셈. 덧셈하고 뺄셈. 자, 덧셈 뺄셈. 서연아, 키워드가 뭘까? 왜 얘만 시키냐면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같이 수업을 했거든. 나랑 거의 같이 들어왔어. 나 입사할 때 얘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서연아 뭐야? 서연아 덧셈 뺄셈에 이거는 동류항이야, 키워드가. 동류항끼리 하잖아, 연산을. 그치? 그럼 봐봐. 내가 ax 플러스 bx를 할 거야.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 요거 있지? 동류항일까? 유한이라고 했지? 동류항 맞아? 동류항이 아닐 수도 있어. 맞아. x 입장에서라고 나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x에 대해 라는 말이 들어가면 동류항이 맞아. 근데 아무 언급이 없으면 동류항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줘? a 플러스 b의 x라고 써줘야 돼. 얘는 그냥 항 2개짜리야. 알겠지? 만약에 x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으면 a하고 b를 합쳐서 써줘야 돼. 그래서 항이 하나짜리야. 근데 아무 언급이 없어. x에 대한 식이 아니야. 그러면 항 2개짜리, 알겠지? 그럼 봐봐. 요 언급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요거를 언급할 때 2가지 종류가 있어.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는 x에 대한 요 말을 그대로 주거나 아니면 아까 태희야, 얘가 뭐라고 했지? 다시, 요거는 자 x에 대한 식인데 이름이 p야, 알겠지? 다시, 뭐에 대한 식? 괄호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문자에 대한 식이고 요거 이름이야.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px 이렇게 주면 돼. 그러면 얘는 이것 자체로 뭐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얘는 자 식의 이름이 p 그 다음에 x에 대한 식. 요 의미야. 그래서 이런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px라고 주지 않는 이상 얘네 두 개는 무슨 항? 동류항이 아니다야. 알겠지? 정확하게 언급이 있어야지만 동류항 취급을 해서 덧셈 계산이 가능하다. 요 정도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까지만 필기를 해놓을 거거든. 조금 더 연산이 복잡한 게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너희가 이미 한번 배웠을 거거든. 그래서 그냥 문제 푸는 거 위주로만 할게.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좀 계백문에다가 필기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까지 전에 써놨거든.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 필기하는 거는 앞에 있는 친구 거 좀 늘려서 써는 거거든. 일단은 아까 앞에 옥지를 좀 대비했어. 책이 이거는 꼭 가지고 다녀야 돼. 개념 문제 쭉 넘기다 보면 여기 필기노트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다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개념 한석에 있는 것들 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가지고 다녀야 혹시 정석책 처음 써? 쭉 설명이 돼 있는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설명을 할 거고 정석책에서 글이 되게 많아. 풀어서 설명할 거고 우리 개념문제 넘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초록색 박스 그리고 유제가 있어. 그래서 일단 이 정석책의 문제가 기본 문제라는 문제가 있고 유제라는 문제가 있고 쭉 넘어가면 계속 기본 문제 1-6이라고 하면 1-1이었지. 1단원의 1번 문제, 1단원의 6번 문제 정도로 보여주는 쭉 넘어가다 보면 문제만 한 가지 있는 게 있어. 이걸 다 연습 문제라고 부르고 그래서 총 구성이 세 가지.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볼 때 오늘 테스트는 그냥 어렵지 않은 거 볼때 이런 거 그리고 덧셈빼기는 이런 거 위주로 나오고 뒤에 곱셈 공식 조금 간단한 거 나오면 그거까지 일단은 정석책 구성이 되고 그리고 오늘은 1일 테스트라는 시험을 볼 거거든. 그걸 내가 그냥 연습 위주로 좀 간단하게 15문제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주말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이건 논쟁법에서 직접 그거 자세한 거는 좀 다른 친구들이 몇 페이지나 썼는지 좀 보고 그 뒤에서부터는 바로 들을만 할 거거든. 이게 좀 편하고
지금 쓰라는 거 다음에 설명. 다음에 설명할 내용을. 아 이거 끝나고 이거 다음 거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 리우야, 저기 리우 맞지? 그 우리가 수업 시간이 저 10분에 끝나거든. 근데 지금 3분이어가지고 다음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 15분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얘들아, 정리 다 된 친구들은 그 민트색 노트하고 정석책 꺼내주세요. 원래 없었어? 아, 그래? 소연아, 한 장만. 노트 한 장만. 많이 안 남았네. 아, 그래? 그럼 한 장만 줘. 고마워, 소연아. 일단은 요거에다가 계백문은 잠깐 옆에다 치워두고, 그 정석책이 보면 여기 상단에 그 페이지 수가 적혀져 있거든. 12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12페이지. 정석책 12페이지. 다 폈니? 그럼 거기 기본 문제라고 초록색 박스에 파란색이야. 민트색이구나. 여기 민트색 박스에 기본 문제 1-1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거 앞에 거 있지? 괄호 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민트색 노트에다가 그 문제 번호 1-1에 괄호 1번 적고 거기 노트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다 됐어? 잘하네. 1번까지만 풀면 돼. 1번까지만. 얘들아, 1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까? 같이 보자.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뭐 배웠지? 요거 직전에?
맞아. 내림차순 정리. 다항식 지금 보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어지는 내용이야. 덧셈 뺄셈 하기 전에 뭐 배웠다고?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를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는 이유가 뭐야? 보기에 깔끔해서 정리를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연산할 때도 이점이 있으니까 배우겠지 당연히. 첫 번째 문제 보면 우리 뭐 계산하래? A, B, C를 더하래. 뭐야? A, B, C를 더하래.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연산을 해볼게. 자, A를 이렇게 쓸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다시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X에 대해서. 그럼 봐봐. 2의 X의 세제곱 먼저 써놓고 그 다음은 X제곱의 Y지. 2차. 그 다음에 몇 차 나올 차례야? 아니야. 3차, 2차, 1차 비워도 자리를 비워두고 그 다음에 상수를 이렇게 써줄게. 3y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3y의 세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몇 차 항이 있어? 3차. 그럼 2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가 b지. 그 다음에 3의 x의 y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써줄게. 그 다음에 c는 뭐야? 여기 있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2의 y 세제곱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다 더해주면 자 순서대로 개수만 봐봐. 3x 세제곱. 그 다음은 없어지고 2xy 제곱. 그 다음에 4y 세제곱. 알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배우는 이유야. 자, 끝. 15분 쉬고 네.